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고요. 오늘 스테픈 커리의 역대급 저점 경기를 우리 구독자 2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관람을 하고 저는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숙소 들어온 지 약 한 40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컨텐츠를 하나 찍어야겠다 싶어서 빠르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골든스테이트 경기 리뷰는 아니고요. 이번 시즌 현재까지 상당히 외롭고 불쌍한 선수 탑5입니다. 여기서 외롭다는 건 저희 주관이고요. 불쌍하다는 것도 제 주관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좀 이 신세가 좀 아쉽고 그리고 또 안타깝고 그런데 활약은 좋은 선수들 위주로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유타 재즈 라우리 마카넨입니다. 유타 재즈는 올 시즌 현재 17경기 5승 12패 승률 29.4% 서부 컨퍼런스 11위에 그쳐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는 페이스가 괜찮고 그리고 아직은 뭐 플레인 토너먼트를 노릴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뭐 5승 12패의 성적을 그 누구도 만족스럽다고 표현하진 않겠죠. 이번 시즌 현재 라우리 마카넨의 성적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35.6분 뛰면서 팀 내 출전 시간 1위, 28.5득점, 팀 내 득점 1위, 리바운드 팀 내 3위, 어시스트 팀 내 7위, 스틸과 블락은 팀 내 4위와 3위입니다. 필드골이 뭐 예전에 시카고나 클리블랜드 거치면서 좋았던 선수는 아닙니다. 필드골 47.3%, 3점 37.7%, 자유투는 89.3%니까 빅 윙인데 뭐 굉장히 훌륭한 외곽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효율은 높지 않다. 하지만 28.5득점이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리그를 대표하는 그런 주 득점원으로 성장하긴 했습니다. 자, 지난 시즌 유타 재즈는 리빌딩과 더불어서 탱킹에 여념이 없었죠. 최근 들어서 뭐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행보를 가져갔습니다만 이번 여름에 콜린 섹스턴, 존 콜린스, 그 다음에 또 조던 클락슨 이런 선수들 내보내면서 젊은 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물론 뭐 유섭 너키치나 카일 앤더슨, 케빈 러브도 있긴 합니다만 리빌딩이라는 게 무조건 다 젊은 선수들을 채우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시즌 전 기자회견에서 이 데니 에인지 사장의 아들인 오스틴 에인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음 시즌 우리 탱킹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올 시즌의 유타는 변함없이 하위권이죠. 자, 라우리 마카넨의 팀 내 입지 당연히 뭐 유타 재즈의 모든 것입니다. 1옵션 및 공격 설계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패스를 뿌리는 뭐 프로바이더라든지 혹은 경기를 조율하는 그런 플레이메이커나 퍼실리테이터는 아니지만 공격 설계에 있어서 가장 굳건한 중심축인 건 분명하죠. 시즌 초반까지는 엄청난 고득점 행진과 함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50득점 넘게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현재는 페이스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2경기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는 존재감이 없었고요. 키온테 조지라는 유타 재즈가 또 키우고 있는 아주 훌륭한 유망주가 정말 큰 폭으로 성장했죠. 평균 22득점에 어시스트 7개를 뿌리는 선수로 무럭무럭 성장했지만 아직은 3년차에 불과한 미완의 대기이다 보니까 라우리 마카넨이 상당히 외로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온테 조지라든지 혹은 뭐 아직 크지는 못하고 있지만 코디 윌리엄스, 뭐 아이지아 콜리어, 또 나오지는 못하지만 워커 캐슬러 이런 선수들과 또 타임라인이 맞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라우리 마카넨이 조금 외롭고 쓸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컨 크니플입니다. 크니플은 사실 외롭고 쓸쓸하지 않죠. 왜냐? 주축 선수들이 잘 뛰지 못하고 소속팀의 환경이 좋지 못하면 사실 루키에게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크니플을 좋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샬럿 호네츠의 현재 성적은 4승 14패입니다. 승률 22.2%고요. 현재 동부 컨퍼런스 고작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성적이 좋지 못한데 하지만 크니플의 성적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컨 크니플 현재 17경기 33.6분을 뛰고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팀 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팀 내 득점은 3위. 그런데 효율은 1, 2위보다 훨씬 좋아요. 특히나 뭐 마일스 브리지스가 맹활약하고 있지만 라멜로 볼보다는 훨씬 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리바운드가 팀 내 5위. 백인 슈터인데 리바운드 꽤나 잘 잡습니다. 5.8개. 어시스트 팀 내 6위. 뭐 스틸과 블락은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외곽 슈팅 위주의 이 백인 스윙맨이 필드골이 무려 49.1%입니다. 3점 43.8%. 자유투 90%니까 지금 루키 시즌 때 180클럽 찍을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이 크니플의 실력은 리얼입니다. 콘 크니플을 앞세워서 이 샬럿 호네츠는 프랜차이즈 최초로 서머리그 우승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어쨌든 샬럿의 역사 자체가 이제 뭐 4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서머리그 우승만으로도 샬럿의 프랜차이즈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서머리그는 서머리그일 뿐이었습니다. 이 옵션인 브랜든 밀러, 에이스 라멜로 볼, 잦은 부상으로 크니플의 부담이 증가하고 성적은 자연스레 또 떨어졌죠. 물론 두 명이 다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또 언제 들어놓을지 모릅니다. 자, 크니플의 팀 내 입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루키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 펼치고 있고요. 역대급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쿠퍼 플래그에게 몰린 초점을 자연스럽게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인왕 전망에서도 줄곧 크니플이 앞서가고 있죠. 콘 크니플이 현재 초정배당입니다. 자, 그래서 샬럿은 크니플을 중심 축으로 장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죠. 라멜로 볼을 충분히 트레이드할 수도 있겠고요. 브랜든 밀러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샬럿이 리빌딩까지는 아니지만 리툴링을 원한다면 마일스 브리지스나 라멜로 볼을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선봉에 설 수 있는 샬럿의 미래는 크니플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불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크니플을 좋아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세 번째는 알렉스 사르입니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죠. 크니플만큼 어리고 전도 유망합니다. 하지만 팀 성적, 팀 상황은 조금 안쓰럽긴 해요. 2승 15패입니다. 승률이 11.8%, 동부 컨퍼런스 14위고요. 알렉스 사르의 존재감만큼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15경기 29.5분만 뛰고 있는데 득점이 팀 내 1위예요. 리바운드 팀 내 1위입니다. 30분도 채 안 뛰는데 18.7득점, 8.5리바운드, 어시스트 3위입니다. 팀 내 3위, 3.4개. 블락샷 팀 내 1위예요. 그 다음에 스틸마저 팀 내 5위입니다. 정리하자면 득점, 리바, 어시스트, 스틸, 블락이 전부 다 팀 내 탑 5 안에 듭니다. 그 기록이 30분도 뛰지 않고 낸 기록이에요. 아무도 알렉스 사르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사르를 제가 이 목록에 집어넣은 것도 사심이 있긴 한데 현재 워싱턴은 브래들리 빌, 존 월 떠나고 나서 줄곧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계속 리빌딩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턱대고 리빌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OKC의 재건을 이끌었던 마이클 윙어라는 양반을 데려오고 나서 워싱턴이 동부의 OKC를 표방하고 있어요. 차곡차곡 드래프트 자산 쌓아가면서 순조롭게 리빌딩 및 탱킹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당당히 위치해 있는 선수가 바로 알렉스 사르입니다. 지금 애매한 선수들이 있어요. 키션 조지는 이번 시즌에 굉장히 크게 발전했습니다. 다만 빌랄 쿨리발리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법 캐링턴 망했어요. 코리 키스퍼트 몸값은 싸지만 지금 워싱턴의 타임라인에 맞지 않습니다. CJ 맥컬럼 그리고 크리스 미들턴 내년 여름에 계약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심축을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는 선수는 신인인 트레이 존슨, 그 다음에 알렉스 사르, 그 다음에 키션 조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곡차곡 드래프트 자산을 쌓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 드래프트 자산과 그리고 또 포텐셜이 뛰어난 알렉스 사르가 중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팀 내 입지는 사실 지난해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NBA 2년차가 되자마자 엄청난 스텝업을 해냈고요. 비교가 되고 있는 애틀란타의 자카리 리사시아보다는 훨씬 발전 속도가 큽니다. 그리고 팀을 대표하는 핵심 빅맨으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죠. 블락샷 1위, 리바운드 1위만 보더라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하고 있는 워싱턴의 최대 자산이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영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워싱턴에 있기 때문에 사르의 플레이가 덜 빛이 날 뿐이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팀의 현재 상황이 한창 그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선수는 쿠퍼 플래그입니다. 저는 플래그가 진짜 좀 안쓰럽긴 해요. 왜냐? 댈러스 매버릭스의 지명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뛰고 있고 많은 기회를 받고 있지만 너무 댈러스라는 팀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플래그에게도 좀 잣대가 가혹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댈러스의 성적은 이미 틀렸어요. 5승 14패, 서브 컨퍼런스 14위고요. 이번 시즌 현재 18경기 출전했습니다. 한 게임 빠지고 다 나왔어요. 출전 시간 팀 내 1위입니다. 제이슨 키드 감독이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득점 팀 내 2위고요.
리바운드 팀 내 4위, 어시스트 팀 내 3위, 스틸 팀 내 3위, 블락샷 팀 내 6위입니다. 블락을 제외한 득점, 리바, 어시, 그 다음에 스틸, 출전 시간 전부 다 팀 내 탑 4 안에 들어요. 그것도 루키가. 필드골 성공률과 3점 성공률이 아쉽긴 하지만 또 자유투는 굉장히 좋은 선수고 슈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카이리 어빙이 돌아왔을 때에는 충분히 효율은 저는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누구도 댈러스 매버릭스의 성적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카이리 어빙의 부재와 별개로 AD까지 장기 부상으로 이탈했고, 그리고 니코 해리슨 단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됐습니다. 루키가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거죠. 1순위 선배인 AD와 어빙이 전부 다 없고요. 그리고 노쇠화하고 있는 클레이 탐슨도 있고, 물론 식스맨으로 변신해서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갑자기 단장이 잘리고 여전히 댈러스를 향한 조롱의 시선은 많습니다. 이걸 지금 루키가 엘리트 길만 걸어오다가 지금 갑자기 가시밭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댈러스는 인기팀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해리슨 단장이 경질을 당하면서 댈러스의 목표는 단기 리빌딩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왜냐? 내년 드래프트 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댈러스가 현 시점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보다 1순위 픽을 거머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는 달릴래야 달릴 수도 없고 달리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에게는 충분히 경험치를 먹는 시즌이 될 텐데 팀 내 입지 당연히 큽니다. 높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안고 1순위 지명을 받은 플래그인데 완성된 팀에서 무난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했습니다만 루키 시즌부터 어빙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막중한 부담이 있어요. 번뜩이는 활약과 별개로 저는 플래그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순위라는 부담감, 또 댈러스라는 특수한 상황들이 플래그를 저는 괴롭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10대 후반에 이 정도 기회를 받는 건 축복이지만 조금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플래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선수는 제가 컨텐츠로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제임스 하든입니다. 제임스 하든은 클리퍼스 현재 성적이 5승 13패입니다. 댈러스와 도토리 키재기죠. 서부 컨퍼런스 13위 윈나우로 외치고 이 멤버로 2년 동안 우승에 도전하겠다라고 공표한 팀이 5승 13패예요. 하든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딱 한 경기 빠졌고요. 35.6분, 출전 시간 압도적인 1위, 팀 내 득점 1위, 팀 내 리바운드 2위, 어시스트 1위, 스틸 3위, 블락샷 7위인데 자, 출전 시간,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4가지 항목에서 전부 다 탑 2 안에 들고요. 이 가운데 3개가 1위입니다. 너무너무 과부하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필드골 3점 전부 다 지난 시즌 대비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여기에다가 자유투 90.5%니까 그냥 최전성기입니다. 우리가 휴스턴 로켓츠 시절 때 봤던 그 기록과 진배 없어요. 그런데 제임스 하든은 늘 이랬다가 만약에 플레이오프를 가게 되면 거기서 퍼지고 거기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터란루 감독이 제임스 하든의 체력과 에너지를 당겨 쓰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클리퍼스의 상황이 제임스 하든을 안쓰럽게 만듭니다. 이름값만으로 오프시즌부터 클리퍼스는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실상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드래프트 픽은 2030년 이후에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의 미래가 상당히 암울한 상태고요. 하든의 팀 내 입지는 압도적이고 독보적이죠. 사실상 하든 원맨 팀입니다. 물론 카와이 레너드 복귀로 부담이 경감되긴 했습니다만 레너드는 역시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신세고요. 레너드가 하든처럼 36분 뛰면 곧바로 탈납니다. 제임스 하든 1989년생이에요. 듀란트, 스테프 커리, 러셀 웨스트브룩, 브룩 로페즈보다 고작 1살 어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팀에서 가장 많이 뛰어야 하는 운명이고 제임스 하든은 가는 곳마다 동료들이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제임스 하든이 이번 시즌에도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떻게 됐죠? 노만 파웰, 하든과 너무너무 궁합이 잘 맞았고 지난 시즌 득점 에이스였던 그 노만 파웰이 팀을 떠나면서 하든이 지금은 그 파웰의 역할까지 해내야 되는 굉장히 어렵고 외롭고 쓸쓸한 상황입니다. 자, 이상 조코피가 마음대로 정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하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외롭고 불쌍한 선수 탑5를 살펴봤습니다. 자, 물론 크니플, 사르, 플래그 이런 연건들은 제가 좋아해서 넣은 거니까 이 기준이 좀 이상하더라도 아직 저 형이 시차 적응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명이 넘는 또 구독자들과 이렇게 미국에 와서 또 첫 경기를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물론 몸은 피곤하지만 또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또 제 해설을 아껴주시는 분들과 오니까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직관 계획에 꿈이 있으시다면
2월에 떠나는 직관 지금 벌써 2자리 넘게 찼거든요.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박 6일 동안 미국에 있는 이 기간에 그래도 컨텐츠를 계속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평소보다 조금 더 제가 실수하고 또 뭐 내용이 또 부실할 수는 있겠지만 또 넓은 아량으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초코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